이정숙은 아침부터 한복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비단과 명주를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손은 여전히 바늘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문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현관문 밖에서 며느리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유라는 양손 가득 반찬 용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갈비찜 해왔어요. 드시기 편하게 뼈도 다 발라뒀어요. 유라는 환하게 웃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며느리가 이렇게 자주 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근데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오니?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유라는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을 드나든 것처럼요. 정숙은 거실에 앉아 유라를 지켜봤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유라는 늘 바빴습니다. 회사 일에 육아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한 달 전부터 매일 들렀습니다. 성진이는 요즘 어떠니? 아, 성진 오빠요? 바쁘죠 뭐.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느라. 유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정숙은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유라가 보고 있던 건 거실 창문 너머 풍경이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곳은 이제 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소식이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보상금 이야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예약 잡아드렸어요. 유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병원? 나 어디 아픈 데 없는데? 정기검진이요. 어머니 나이에는 꼭 필요해요. 치매 검사도 한번 받아보세요. 치매? 정숙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은 멀쩡했습니다.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한복감을 정리했습니다. 예방 차원이에요, 어머니. 요즘은 다들 받아요. 유라는 스마트폰을 꺼내 정숙에게 보여줬습니다. 병원 예약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이미 다음 주 목요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알았다.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유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정숙은 창가에 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녀는 한복집을 시작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숙은 바늘을 잡았습니다. 손님들의 치수를 재고 옷감을 재단했습니다. 밤새 박음질을 하며 성진을 키웠습니다. 성진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너무 친절했습니다. 너무 자주 연락했습니다.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성진이 지난주에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처음엔 감동했습니다. 늙어서야 가족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재건축 소식이 나온 후부터일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성진과 유라가 함께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정숙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은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신경과 진료실 앞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이정숙 환자분 들어오세요. 의사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친절하게 웃으며 정숙을 맞이했습니다. 성진과 유라는 진료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인지검사를 해볼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 편하게 대답하세요. 의사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짜, 계절, 대통령 이름. 정숙은 모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질문이 이상해졌습니다. 혹시 집 주소를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 밥을 드셨는데 드신 걸 잊어버린 적은요? 길을 잃거나 헤매신 적은 없으신가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계속 유도하듯 물었습니다. 그래도 나이 드시면 깜빡할 수 있어요. 가족분들이 걱정하시던데요. 그 순간 정숙은 멈칫했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진료가 끝나고 나왔을 때 성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문제 없대. 그래도 한 번 더 검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밀 검사요. 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유라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응, 검사는 했어. 근데 의사가 확실한 판정을 못 내리겠대. 한 번 더 해봐야 한다고. 짧은 침묵. 그럼 어떡해? 위임장은 빨리 받아야 하잖아. 재건축 계약 시작되면 늦는다고.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병원? 그건 좀. 아니, 알았어. 일단 치매 판정부터 확실하게 받아야겠네. 유라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얼음처럼 식어갔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이 계산이었습니다. 반찬도, 병원 예약도, 따뜻한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35, 남편의 장례식장. 5살 성진이 검은 상복을 입고 울던 모습. 아빠 언제 와?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통장을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빚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정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복집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아들을 업고 천을 골랐습니다. 성진이는 엄마 등에서 잠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애 불쌍해라. 집에 두고 오지 그래요. 상인이 안쓰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맡길 데가 없어요. 정숙은 짧게 답하고 천을 샀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낮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밤에는 성진이 숙제를 봐줬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만 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왔습니다. 성진이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성진아, 미안하다. 정숙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원비는 꼬박꼬박 냈습니다. 밥을 굶어도 아들 교육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성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안 할래. 학원 끊어. 왜? 엄마가 힘들잖아. 내가 아르바이트 할게. 정숙은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공부만 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그날 밤 정숙은 한복 주문을 2개 더 받았습니다. 손가락에 반창고를 감고 밤새 바느질했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불을 켰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오래된 봉투가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땅 계약서였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산 땅이었습니다. 시골 외곽이라 싸게 샀습니다. 당시엔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근처에 산업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땅값이 올랐을 것입니다. 정숙은 계약서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명의는 자신이었습니다. 성진이도 유라도 몰랐습니다. 내가 바보는 아니구나. 정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감췄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였을까?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녀를 짐으로 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게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성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좋은 데 찾았어요. 나 안 아픈데.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셔야 해요.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다. 네. 진짜요? 성진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너무 쉽게 승낙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가면 돼? 이번 주 금요일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재건축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준비하겠다고.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성진과 유라가 함께 왔습니다. 짐은 거의 챙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사다 드릴게요. 유라가 밝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1시간을 달렸습니다. 요양병원은 외곽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시설이 좀 오래됐지만 관리는 잘 돼요. 성진이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 4개가 좁게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주말에 다시 올게요. 성진과 유라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40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전 간병인 미정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미정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여기 어떤 곳이에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가족이 모셔온 거예요. 아픈 분들이겠죠. 그렇지만은 않아요. 미정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멀쩡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가족들이 치매라고 우겨서 억지로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재산 문제요. 집 팔거나 땅 정리하려면 어르신이 서류에 도장 찍어야 하잖아요. 근데 정신 멀쩡하면 안 찍으시니까 치매 판정받게 만들어서 후견인 되는 거죠.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정숙은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 쉽지 않아요. 가족이 동의해야 하거든요. 법적으로도 후견인이 권한 가지면 어르신 혼자선 힘들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르신도 그런 경우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실 불이 꺼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정숙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싸우기로,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숙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정이 몰래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쓰세요. 제 옛날 폰이에요. 가족한테 들키면 안 돼요. 미정은 사흘 전 속삭였습니다. 정숙은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폰을 받았습니다. 검색창에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작아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요양병원에 넣었어요. 멀쩡한데 치매 판정을 받게 하려고 해요. 재산 때문인 것 같아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디 계세요? 청솔 요양병원이요. 혹시 증거가 있으세요?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전화 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모으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도연이에요. 변호사입니다. 도연은 다음날 병원에 왔습니다. 면회객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어르신, 상황이 심각해요.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 후견인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르신 재산은 모두 가족 통제 아래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모으세요. 대화 녹음하시고 문자 캡처하시고 특히 재산 관련 압박이 있으면 전부 기록하세요. 도연은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이거 5단에 숨기세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녹음돼요. 정숙은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긴 한데 더 화가 나요. 도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마음 잃지 마세요. 그게 어르신을 지켜줄 거예요. 사흘 후였습니다. 성진과 유라가 면회를 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서류 좀 볼 거예요. 성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을 비웠습니다. 무슨 서류? 집 관련 서류요. 재건축 때문에 정리해야 해요. 유라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위임장이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유라는 인주와 도장을 꺼냈습니다. 정숙의 도장이었습니다. 언제 가져갔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뭔데? 정숙은 일부러 천천히 물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사람처럼. 엄마, 설명했잖아요. 집 정리하는 거요. 성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집을 왜 정리해? 재건축하면 새 아파트 받잖아요. 그 절차예요. 정숙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부동산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정권 위임. 나는 안 찍어. 정숙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성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내 집인데 내가 모르게 못해. 엄마가 지금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병원에 왜 계신 것 같아요? 성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라가 성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진정해.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5단에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을 것입니다. 나 피곤해. 가봐. 엄마. 성진이 소리쳤습니다. 안 찍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원비도 우리가 내는 거 알아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진과 유라는 결국 나갔습니다. 문이 쿵 닫혔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정이 야근을 섰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정 씨, 네 어르신. 제가 오늘 잘했을까요? 미정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도장 안 찍으신 거 대단하세요. 근데 무서워요. 애들이 더 나쁜 짓 할까봐. 미정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버티시면 방법이 생겨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버티자. 끝까지 살아남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매일 연기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간병인 이름을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을 잊어버린 척했습니다. 성진과 유라는 더 자주 왔습니다. 매번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매번 압박했습니다. 엄마, 이거 안 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재건축 기간 지나가면 보상금 못 받아요. 정숙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녹음기를 켰습니다. 증거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숙은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순진했습니다. 가족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냉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순진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전략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진다. 절대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성진과 유라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익숙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5단에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주머니엔 미정이 빌려준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꼭 해야 해요. 성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유라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어머니, 어렵지 않아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위임장이었습니다. 인주와 도장도 꺼냈습니다. 이거 찍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정숙이 물었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그냥 절차예요. 성진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안경을 안 썼기 때문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5살 성진이 엄마 손을 잡고 걷던 아이.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잘할 거야.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성진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경찰 2명이 따라왔습니다. 성진과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예요? 유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연은 정숙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도연이 휴대폰을 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응, 검사는 했어. 근데 의사가 확실한 판정을 못 내리겠대. 성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떡해? 위임장은 빨리 받아야 하잖아. 재건축 계약 시작되면 늦는다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요양병원? 그건 좀. 아니, 알았어. 일단 치매 판정부터 확실하게 받아야겠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성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건 다음 거 들어봐.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이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사흘 전 녹음이었습니다. 성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지금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병원에 왜 계신 것 같아요? 침묵. 안 찍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원비도 우리가 내는 거 알아요? 재생이 멈췄습니다. 유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우린 그냥 뭐? 정숙이 물었습니다.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1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정숙 여사님, 고소하시겠습니까?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성진아, 정숙이 불렀습니다. 성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다. 정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 취직했을 때, 결혼할 때, 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넌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 말이 칼처럼 떨어졌습니다. 성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일어나. 정숙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님, 고소할게요. 경찰이 성진과 유라를 데려갔습니다. 유라는 계속 울었습니다. 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르신.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정숙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을 지키셨잖아요. 도연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이제 뭐 하시고 싶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어요. 제가 퇴원 절차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정숙은 퇴원했습니다. 미정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고마웠어요, 미정 씨. 휴대폰도. 미정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쓰셨어요. 다행이에요. 정숙은 택시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거실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땅 계약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숙은 계약서를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재건축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어르신, 땅 계약서 확인하셨어요? 네. 그 땅
지금 시세가 꽤 돼요. 팔 생각 있으세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계약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한복감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비단이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깨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정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실이 따라갔습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그녀만의 시간이, 봄이 왔습니다. 정숙은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건축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조합 문제로 지연되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값을 받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있던 땅 계약서도 꺼냈습니다. 도연이 도와줬습니다. 땅도 팔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이 돈이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진 않아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뭔가 하고 싶어요. 다시 정숙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해 바닷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단층 집을 샀습니다. 마당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집 한쪽을 공방으로 꾸몄습니다. 한복감을 쌓아두었습니다. 재봉틀을 새로 샀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정숙 한복 공방. 작고 소박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아가씨, 치마 좀 고쳐줄 수 있어요? 네, 맡기세요. 정숙은 바늘을 잡았습니다. 손은 늙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바늘은 정확했습니다.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천천히 꿰맸습니다. 할머니는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솜씨 좋네요. 또 올게요. 정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공방은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젊은 여성들도 왔습니다. 할머니, 결혼식 때 이불 한복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정숙은 치수를 쟀습니다. 원단을 골랐습니다. 색은 손님이 선택했습니다.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달빛 아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느질하며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아들을, 배신을.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엔 슬펐습니다. 이젠 담담했습니다. 성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정숙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정숙은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기부하고 싶어요. 어디에요? 요양병원 피해 노인들 돕는 단체요. 있죠? 있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정숙은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을 공개해도 될까요? 아니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정숙은 조용히 돕고 싶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정숙은 마당에 장작을 쌓았습니다. 난로를 피웠습니다. 공방은 따뜻했습니다. 손님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한복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자신을 위한 옷이었습니다. 진한 남색 치마, 하얀 저고리, 오래전 입었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완성된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몸, 하얀 머리.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정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쓰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정숙은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을 맞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손을 펼쳤습니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곧 녹아 사라졌습니다. 다시 시작이구나.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공방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작년에 결혼식 한복 맡긴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럼요. 분홍색 치마였죠? 여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 엄마 한복을 맡기러 왔어요. 어머니가? 네, 환갑이거든요. 할머니가 만든 한복이 너무 좋았다고 꼭 여기서 맞추고 싶대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머니 모시고 다음에 오세요. 치수제야 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성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바늘을 집었습니다. 새 한복감을 펼쳤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그녀의 삶은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짜여진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실이 천을 엮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마당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정숙은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만의, 그녀를 위한, 그녀의 인생이 바늘이 천을 뚫었습니다. 실이 따라왔습니다. 정숙은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단단하게, 존엄하게,